자, 6번째 목차로 넘어갈게요. 신용장의 서류심사입니다. 자, 서류심사의 일반 원칙. 서류심사 의무가 있는 은행들, 지정은행하고 확인은행하고 개설은행, 세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는 은행들이다. 자,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제시를 하게 되면요. 지정은행은 다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 심사 후에 서류를 송부해 주고 개설은행도 그렇게 지정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오면 심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고 하면 확인은행도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서류 보내줄 수 있고 확인은행도 개설은행으로 서류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인은행도 역시 심사를 담당한다. 자,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이 심사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기재를 해놨고요. 신용장과 UCP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고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때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엄밀일치, 상당일치의 원칙, 서류 심사의 원칙이었죠. 엄밀일치 원칙은 말 그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맞아야만 일치하는 제시로 보는 것이었고 상당일치는 그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불일치만 되지 않으면 서로 상충하지만 않으면 일치하는 제시로 보겠다. 약간 완화된 원칙을 상당일치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오타라든가 약어 사용을 한 경우에는 지급 거절 사유, 얘를 불일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자라는 말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 서류, 불일치 서류 다 같은 뜻이다. 자, 예를 들어서 모델이었는데 모두 이렇게 L2로 바꿨다. 이건 단순 오타다. 크게 달라지는 내용 없으니까 그냥 일치하는 제시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쓸 때 street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ST하고 이렇게 약어도 많이 쓰죠. 자, number 이렇게 안 쓰고 그냥 NO 이렇게 점 찍어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어 사용은 불일치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불일치로 보는 경우에 모델 234가 조건이었는데요. 모델 432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다르게 쓴다거나 이런 건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이건 다른 물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하자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불일치로 보는데 이런 단순 오타나 약어를 쓴 경우까지 불일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독립성, 추상성 앞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류 심사 기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서류만을 근거로 독립성,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심사 기간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서류의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5영업일이 서류 심사 기간이죠. 자, 서류 심사 기간 제시일부터가 아니고요.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류의 발행일과 제시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 발행 이전 일자, 신용장의 개설일 이전 일자도 가능하다. 아무 문제 없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서류 괜찮다. 하지만 서류 제시 기일보다 늦은 일자는 기재될 수 없다. 자, 어떤 날짜에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라고 합시다. 5월 5일 날 제시를 했는데 서류는 5월 6일자를 갖고 왔다. 이거는 위조 서류인 거죠. 내일 신문 갖고 온 거랑 똑같으니까 요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서류인 경우, 다른 서류는 아니고요. 운송 서류인 경우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선적일 이후에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요건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선적일 이후 21일 이내 그리고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된다. 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서류상에 그 운송 서류를 포함한 어떤 서류상의 선적인이나 송하인은 신용장상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BL상의 송하인이 A라는 사람인데 실제 수익자, 베네피셔리는 B라는 사람이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B라는 이 수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BL이라든가 운송서류, 기타 서류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건 불일치가 아닙니다. 전혀 아무 문제 없고요. 이런 만약에 선화증권에 이렇게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고 하면 우리 이걸 삼자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운송 쪽에서 이 내용도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수리거절과 거절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를 거절할 경우, 그러니까 불일치인 경우 서류를 심사했는데 서류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거절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UCP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거절 통지의 규정을 따라서 통지를 해야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절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절의 내용에는, 거절 통지에는 각각의 하자를 명시한다. 각각의 불일치, 어떤 부분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기간 종료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심사기간은 서류의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이었죠. 그 마지막 5번째 영업일의 영업 종료 이전에 거절 통지를 해야 하지,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신용장의 조건 변경 볼게요. 신용장은 원래는 조건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의 동의가,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은 조건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외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개설은행하고 수익자 사이의 약속, 이게 신용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내가 제시하는, 내가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돈 주겠다. 일치하는 제시면 돈 주겠다 하는 약속이 신용장이니까 둘 간의 약속이고요. 둘이 합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확인은행은 개설은행하고 동일한 의무를 지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이 동의하게 된다면 조건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불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분에 보면 조건 변경이 수익자에게 통지가 되면 조건 변경에 대해서 승낙을 할지 거절을 할지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일부분만 승낙, 조건을 여러 개 바꿨는데 그중에 일부만을 승낙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승낙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한 걸로 본다라는 규정 앞에 있었어요.